not like Kia because it's my sponsor, but it's still good.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스포츠 취급을 받는 테니스지만 외국, 특히 서양권에서 테니스의 인기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돈은 해당 선수나 종목의 위상과 상품성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인데요. 매년 각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수입을 살펴보면 페더러, 조코비치, 그리고 나달 같은 최정상급 테니스 스타들의 수입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테니스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라파엘 나달은 페더러, 조코비치와 함께 벌써 10수년 동안 테니스 빅3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초특급 스타인데요. 나달은 13회 우승에 빛나는 프랑스 오픈을 비롯해 4대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총 20회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단식, 복싱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서 안드레 에거시와 함께 4대 그랜드슬램 타이틀과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달성한 테니스 역사상 단 2명의 선수입니다. 이건 페더러, 조코비치도 하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그리고 통산 999승 201패를 기록하며 승률 83.24%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남자 테니스 역사상 가장 높은 승률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그랜드슬램 타이틀 20회 역시 페더러와 함께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오늘은 그런 나달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인 기아와의 16년간의 오랜 인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달은 2001년 15살이라는 무척 어린 나이에 프로 테니스 시니어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윈블던 남자 단식에 출전하면서 커리어 첫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해 32강까지 가는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계 랭킹도 무려 50위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 불과 17살 때 일입니다. 이듬해인 2004년엔 마이애미 오픈에서 훗날 영원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마저 꺾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이로써 나달은 전세계 테니스계가 주목하는 샛별이 되는데요. 하지만 곧 나달은 좌절하게 됩니다. 왼쪽 발목의 피로골절로 2004년 시즌 대부분을 부상 치료를 하며 보내게 됩니다. 나달을 향한 외신들의 평가도 이때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나달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매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도 어린 나이에 파격 데뷔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후 소리 소문 없이 단명했던 테니스 선수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달 본인도 그런 상황에 점점 위축되며 컨디션과 자신감은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테니스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테니스를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었다고 후에 언론을 통해 밝히는데요.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나달의 손을 내민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자동차 기업 기아자동차였습니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유럽에 진출했지만 인지도와 판매량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기아를 마케팅해줄 만한 스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기아는 바로 나달에 주목했습니다. 기아는 나달이라는 무명에 가까운 어린 선수에게 무려 10년이란 장기 스폰서 계약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보여준 것도 별로 없고 피로 골절이란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된 나달에게 1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해외 유수의 다른 기업들은 나달과의 계약을 포기했던 상황이었죠. 말이 10년이지 만에 하나 나달이 계속 부상에 시달리거나 부진에 빠진다면 기아는 약속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무의미한 지출이 나가게 되고 담당자는 잘못된 계약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뚝심의 한국 기업답게 기아는 결국 나달과의 장기 계약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심신이 힘든 상황의 나달은 당시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기아라는 글로벌 기업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 모든 걸 잊고 치료와 테니스에 전념하게 됩니다. 나달은 곧바로 성적으로 보답하게 되는데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출전한 프랑스 오픈에서 첫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면서 레전드로서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18세의 어린 나이에 테니스 랭킹 탑 10에 진입하고 19세엔 페더러에 이어 세계 랭킹 2위가 되며 22살이 되던 해에는 드디어 페더러마저 제치며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페더러와 함께 나달은 테니스 간판 스타로 자리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 역시 치열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인지도와 판매량을 빠르게 늘려나갔습니다.
실제로 나달의 고향인 스페인과 서유럽에서 기아차 판매량은 2004년 18만 대에 그쳤지만 지난해 50여만 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나달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달과의 의리를 지켰는데요. 2013년 나달이 심각한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빠른 회복을 위해 팬들의 목소리를 담은 캠페인을 벌여 나달에게 힘을 보탰고 컨디션 난조로 긴 슬럼프에 빠졌던 2015년에는 다시 한번 장기 재계약을 제안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25년까지 스폰서 계약을 다시 연장하게 됩니다. 이에 나달은 신인 시절부터 자신의 스폰서를 맡아주며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아 자동차에 대한 고마움을 인터뷰나 SNS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ATP 투어 메르세데스컵 단식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우승한 직후 부상인 벤츠 스포츠카 AMG GT를 받고 인터뷰에서 기아차는 아니지만 좋은 차이긴 하네요 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며칠 전엔 스페인 매체 엘 에스파노를 통해 영국의 명품차인 에스턴 마틴보다 기아차가 더 편안하고 마음에 든다라는 인터뷰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곧이어 어떤 차를 생각하든 기아차를 가장 먼저 타길 추천한다라며 기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나달은 개인 차량으로 기아차 스팅어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소렌토도 타고 다닐 생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나달이 10수년 동안 테니스 스타로 군림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나달이 기아 자동차를 자주 언급하는 훈훈한 사례는 무척 많은데요. 실제로 2013년 방한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기아가 무명 때부터 후원해준 걸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히 스폰서라고 형식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다른 사례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나달은 말 그대로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나달의 결혼식 때는 무려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가 하객으로 참여하는 스페인 최고의 유명 인사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그런 나달에게 현재는 나이키, 랑방, 아르마니 등 수많은 글로벌 스폰서가 붙어있죠.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브랜드 리처드 밀의 후원을 받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가격이 무려 8억 8천만원짜리 시계입니다. 그만큼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나달에게 서로 스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달의 스폰서가 되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그럼에도 어려웠던 시절 먼저 손을 내밀어준 기아 자동차는 나달에겐 여느 스폰서들과는 다른 말 그대로 동반자와 다름없고 가족과도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나달도 당연히 고가의 벤츠 스포츠카나 에스턴 마틴이 기아 자동차보다 더 비싸고 좋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달에게 기아 자동차는 그만큼 각별합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그만큼 발전을 거듭해 나달이 홍보에도 부끄럽지 않은 품질을 보유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나달과 기아 자동차의 이 아름다운 동행은 가장 모범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로 꼽히며 많은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로 불리고 있죠. 나달은 이런 대단한 스타이지만 평소 성격이나 경기장 내 매너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경기 중 아무리 화가 나도 모 선수처럼 라켓을 땅에 내리치거나 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대신 미담이 넘쳐나는 선수죠. 테니스 실력은 물론 인성과 대인배로서의 면모 그리고 의리마저 뛰어난 나달과 기아 자동차의 훈훈한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활백스였습니다.